자, 프론트엔드 2 4일차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반응형 레이아웃까지 했고요. 플롯을 활용해서 반응형으로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플렉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상 이제 이 플렉스를 배우시고 나면 플롯은 안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플렉스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고요. 더 간단하게 다양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실 텐데, 첫 번째 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플렉스 튜토리얼 풀어기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풀어기는 개구리고요. 플렉스를 활용해서 이 개구리를 가지고 간단한 게임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일단 폰드라고 하는 거는 이 연못이에요. 연못. 여기 보이는 이 연못이고, 이 연못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개구리를 여기 수련잎으로 옮기는, 얘를 여기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적어주면은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가 뭔가를 적으면요, 여기로 이동을 해요. 실제로 그게 맞는 속성이라면 이렇게 수련입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이런 간단한 게임식의 문제인데요, 이거를 이따가 해보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 상황을 이제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좀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클래스 선택자에 대해서 배울 때 이 ID 선택자는 어떤 거다 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클래스는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하나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ID가 아니라 클래스라면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여기다가 어떠한 속성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공통으로 속성을 주고 싶을 때, 여기도 저기도 공통으로 주고 싶을 때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ID 같은 경우는 고유값이에요. 고유값. 그래서 얘는 중복이 될 수 없고요. 일반적인 처리는 대부분 다 클래스로 진행을 하실 거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태그 한테만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줘야 할 때,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하기가 좀 까다로운 상황일 때, 그럴 때만 특수한 케이스만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이 선택자로 이 태그를 골라서 속성 값을 줄 건데, CSS를 적용을 시킬 건데요. 아이디를 줬을 때에는 우리가 점이 아니라 샵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이 조금 다르지만 이제 똑같이 선택자인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보더를 씌워놓고 높이를 한 800픽셀 정도로 줄게요. 자, 이러고 나서 제가 이 안에 섹션 2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폰드의 섹션에다가 너비 100, 높이 100,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지금 100픽셀씩 너비 100, 이거 100, 높이 100 해서 지금 박스 2개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똑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둘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자, 우리가 이 박스 2개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박스 2개를 한 줄에 붙여서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플롯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클래스 셀 넣어준 상태로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애한테 플롯을 줬었죠.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 거, 애프터에 콘텐츠 내용 없고 클리어 보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락이라고 하는 것까지 줬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플롯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훨씬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펀드에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줄 겁니다. 그럼 지금 얘가 올라갔죠. 얘가 없으면 디스플레이,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락이니까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는 게 맞지만 얘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플렉스는 이렇게 너비 최소화 시키면서 플롯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단 얘는 뭐 로우 같은 거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 높이가 빠진다고 해도 얘를 잘 인식을 해줘요. 자식을 자식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무시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던 플롯보다는 일단 여기만 봐도 벌써 편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섹션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기본 개념들을 좀 짚어 드릴 건데, 일단 지금 폰드라고 하는 div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자식으로 섹션이라고 하는 자식이 2명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폰드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줬어요. 그죠? 얘한테 div한테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섹션이라고 하는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이 2개의 섹션, 얘네가 플렉스 아이템이 됩니다. 플렉스 아이템이라는 건 여기서 이 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iv에 플렉스를 줬을 때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태그들한테만 플렉스 아이템, 얘네가 플렉스 아이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각각의 개구리처럼 작동을 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이 UL, 얘는 아니에요. 자식한테만 영향을 줘요. 플렉스를 주게 되면 자식만 플렉스 아이템화를 시키고요. 자식의 자식, 이 UL한테는 아무 효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div 자체도 플렉스가 들어갔다 그래서 얘가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자기 자식으로 있는 애들을 플렉스 아이템화 시켜주는 그런 용도일 뿐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자, 제가 이걸 가지고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섹션에 라스트 차일드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해줄게요. 아니다, 이거 그냥 NTH 차일드로 하죠. 이따가 추가를 몇 개 할 거라서. 자,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얘 각각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었으니까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했어야 되죠. 우리가 블럭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플렉스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justify content라고 해준 다음에 센터라고 하면 가운데로 갑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 엔드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붙게 될 거고요. 여기가 스타트면 처음으로 오게 돼요. 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걸 보면 기본 값이겠죠. 그리고 요 안에는 스페이스 어라운드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비트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트윈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를 끝까지 밀어요.
이 안에서 균등하게 밀어냅니다, 서로를. 근데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요, 얘가 가지는 이 양쪽 여백을요 공통으로 가지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네. 얘가 가지는 이 양쪽 여백, 얘랑 공통으로 가지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그렇게 해서 서로를 밀어냅니다. 비트윈이랑 어라운드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따가도 또 가볍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개구리 문제를 푸시면서도 많이 해보시겠지만 미리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여기로 수직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의 HTML은요 수직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그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해서 수직,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 요거는 했었죠. 근데 얘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랑 얘를 같이 여기다가 수직 정렬을 하는 이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에는 없어요. 얘를 굳이 이제 기존에 배웠던 걸로 한다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픽셀을 맞춰가며 진행을 해야 여기다가 정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플렉스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아이템스에 센터라고 주면요 와요. 그냥 가운데로.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제가 얘를 두 개 더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 n으로 바꿔줄게요. 자, 지금 요거 두 개 추가했을 때도 알아서 여백 나눠 가지는 거 간단하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그냥 바로바로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것만 일단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골랐는데 얘만 여기로 내릴 수 있어요. 얘네는 안 움직이고요. 얘만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HTML, CSS로 이런 걸 한다라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얘만 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맨 아래로 내리거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플렉스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같이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얘를 맨 위로 올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플렉스가 되게 유용한 거죠. 그리고 얘는 지우고, 자, 요거를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너비랑 높이를 100으로 줘서 얘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높이가 0이래요. 아니, 높이가 오토래요. 오토. 헤이트의 기본값 오토. 그러면 이게 없다란 얘기잖아요. 사라지죠. 컨텐츠에 대한 높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보이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이거는 많이 경험을 했었죠. 높이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 높이를 물려받게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플렉스를 사용을 하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여기 온라인 아이템스에 우리가 센터라고 줬었는데 얘를 지워볼게요. 좀 어떻게 됐어요? 화면에서 시작하는 끝부터 끝까지 높이가 붙었죠. 끝까지 늘어났죠. 얘는 온라인 아이템스에 기본값으로 존재하는 스트레치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 스트레치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트레칭이랑 같은 의미예요. 늘어나는. 자, 우리가 부모한테 DIV한테 폰드 있고요, 폰드한테 플렉스를 줬어요.
그리고 그 폰드가 온라인 아이템스에서 스트레치라는 속성을 줬죠. 얘네가 플렉스 아이템화가 된다 그랬고요. 이 온라인 아이템스 얘네가 적용을 받고 있는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들을 컨트롤하는 속성들인 거예요. 이게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온라인 아이템스가 플렉스 아이템을 컨트롤하는 속성들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가 센터라는 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들어있는 스트레치 대신에 센터를 줬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고 있지 않았던 거고, 여기 높이가 지정이 돼 있을 때는 스트레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지정이 됐으니까 늘어날 필요가 없죠. 먹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센터를 주게 되면 내려오는 거였고, 그죠? 스트레치인 상태에서는 사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 길다란 부모 높이만큼 늘어난 애를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수직 정렬을 하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가 아니라 센터일 때는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치일 때는 이제 센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죠. 얘를 이렇게 한번 일단 줘놔 볼게요. 그리고 나서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여백들, 여기 존재하는 이 여백들을 이 플렉스 그로우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주면 이 여백을 그 들어간 애한테 몰빵을 받아요. 몰빵이 돼요. 자, 제가 지금 1번 얘만 골랐죠. 다시 이 1번 얘를 레드로, 이 빨간 색깔 박스만 골라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다 줄 거니까 얘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주게 되면요, 하얀색으로 존재했던 여백들을 얘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넓어져요. 그 여백만큼 커지는 거예요. 얘가 다 몰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1이 들어갔는데, 1이라는 게 무슨 뭐 픽셀의 수치나 퍼센트의 수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그로우를 얘도 1이라고 줘볼게요. 변화가 보이실까요? 아까 존재했던 이 여백들을 얘랑 얘가 1대1의 비율로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픽셀 값이나 이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얘가 가진 거랑 얘가 가진 거랑 여백을 각각 얼마씩 나눠 가진 거죠? 얘는 11분의 10만큼 가진 거고요. 얘는 11분의 1만큼 가진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백을, 남는 여백을 몰빵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가능을 하고, 이것도 많이 쓰게 될 거라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요 정도 개념을 짚어 드리고요. 이 프로기 문제랑 이거 플렉스 디펜스 문제, 이거 두 개 이제 해볼 시간을 드릴 건데요. 얘 같은 경우 아까 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얘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이 타워 그룹 1이라고 하는 게 이 박스죠. 이 박스. 지금 이 공간 안에 얘네는 각각 타워 1-1, 타워 1-2 라고 하는 애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얘네가 자식인 거고 얘가 부모인데, 얘한테 지금 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요. 부모한테. 얘네는 각각 플렉스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얘한테 뭔가 속성을 줌으로써 얘 위치를 바꿔서 이 디펜스를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대포가 여기 가운데로 오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움직일 거고요. 이게 맞다 싶으면 웨이브를 스타트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적들이 내려와서 얘네가 디펜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적이 없이 다 막아내면은 성공이에요. 그럼 넥스트 웨이브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기랑 디펜스 문제 일단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시간을 좀 드렸다가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요거를 보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 프로기랑 디펜스 먼저 풀어봐 주세요. 프로기 먼저 다 해보시고 다 하면 디펜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이거 해보세요. 이번 시간 50분까지 요거 해보시고요. 그리고 50분부터 쉬는 시간 가졌다가 5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